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입시 미술을 시작하여 최소 25년 넘게 미술을 해온 사람입니다. 예원학교 진학은 실패했지만 서울예고와 서울대 서영학과를 나온 전공자입니다. 저의 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스펙을 가진 분, 그 이상이신 분들이 많지만 이 경력이 치열한 경쟁에서 쟁취한 나름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에 아마도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학생이나 지망생 분들에게는 저의 경험담이 미리 보기 기능을 할 것 같아서입니다. 전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착즙된 엑기스 같은 생각이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의견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의 10대 시절의 고민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가 였습니다. 많은 미술 전공자나 애호가들처럼 어릴 때부터 끄적끄적 곧잘 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고 절실했지만 저 자신이 특별히 천재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사생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제 남동생이랑 같이 나가곤 했거든요. 그러면 동생은 대상을 타고 저는 장려상을 타는 일이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동생이 더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적어도 미술에 있어서는 자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해서 처음 얻은 성과가 서울예고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고 1학년 1학기 저의 학업 석차는 반에서 32등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5등 안쪽의 석차를 유지했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실기는 더 참담했던 것이 실기 과목 중 하나였던 정밀묘사에서는 전교 석차가 100등이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예고는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상향 평준화된 학생 분포라서 소위 바닥을 깔아주는 친구들이 없었기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내내 쉬는 시간도 공부하며 유난스럽게 학업에 매진했고 그림도 성실하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런 고2 때 어느 날 실기 선생님께 용기를 얻을 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성실함도 재능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방면에서 뛰어나다. 쫄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만 믿고 대학 입시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실한 것이 저의 최대 재능이라고 자부합니다. 엄청나게 반짝이지 않아도 은은히 오래 밝히는 따뜻한 등불처럼 그런 재능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재능의 다른 이름은 끝없는 흥미와 열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옥의 고3 생활을 거쳐 한 번의 대입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지독하게 공부하고 그림을 그렸죠. 당시 가군이었던 이화여대를 떨어졌는데 나군인 서울대를 붙을 확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수를 하려고 생각하니 진짜 너무 아득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고3 때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서울대에 붙어서 재수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같은 내신과 수능 점수인데 어째서 이대는 떨어지고 서울대를 붙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대 실기시험을 완전히 망친 모양인데 저는 망했다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다만 서울대 실기시험에서는 엄청 빠르게 그리긴 했습니다. 4시간을 주는데 3시간도 안 돼서 완성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입시는 운빨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죠. 확실히 실전에 강한 타입이 입시에 유리합니다. 그런 타입이 되려면 모의고사와 실기시험을 많이 경험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실수를 경험하고 수정해야 멘탈도 강화되니
시험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정말 운이 따르면 실전에서 최고의 역량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트레이닝을 실전처럼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미대에 들어가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예고 들어갔을 때랑 비슷했어요. 더 큰 물에서 뛰어난 친구들을 모아놨으니 또 좌절하고 더 노력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고 때 이미 호된 경쟁을 겪어서인지 그냥 할만했다는 거죠. 처음이 어렵지 반복되면 그럭저럭 적응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대학은 표면적으로 석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훨씬 숨통이 트였습니다. 보통 한국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 목표고 그 다음 계획은 보류하고 달리는 경향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기에 본격 진로 고민은 대학생 때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뒤늦게 왔고 극심한 우울증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뭘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과제 작업을 열심히 했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돈을 벌 줄 알아야 하니까 알바를 시작했어요. 불안했고 초조했습니다. 솔직히 낭만 따위 없이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재미있는 일들은 있었지만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무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볍게 시작했던 작업이 점점 많은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로 이어지면서 어느새 작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볼까요? 전시 공모를 통해 데뷔를 많이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루트로 데뷔를 했다면 축하합니다. 현 시대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인증이 된 것입니다. 보통 관객이 보고 좋아할 작품을 선정하니까요. 자기 만족에서 소통이 가능한 단계가 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게 데뷔를 하고 자기 작품 세계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작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능의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2단계쯤 되면 재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재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고요. 비슷하게 감각 있다 정도는 씁니다. 주로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을 발견하면 그 감각을 칭찬하지 그 작가가 재능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데뷔하고 활동하는 프로 작가라면 이미 소위 재능을 넘어선 성실과 집념이 더 큰 에너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버티기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버티기 싸움에 필수적인 것은 열정과 돈입니다. 네, 다른 분야와 똑같아요. 이 요소들을 부스팅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학업을 지속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석사학위까지는 따고 계시죠. 작업실과 동료, 크리틱을 제공받으니까요.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직에 몸담는 것이 제일 정석적인 길입니다. 다만 경쟁이 심하고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학비도 조달해야 하고 작업비도 필요하니 돈에 대한 고민은 모든 작가에게 공통사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벽에 부딪히고 세상의 불공평함을 세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스폰서가 있는 작가는 비교적 수월하게 초반 10년을 보내거든요. 주변에서 많은 케이스를 보았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10년이 진검승부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시기인데 신진 작가에서 중견 작가로 넘어가는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작업을 꾸준히 하면 되더라고요. 미술계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작품 세계를 공고히 하면 되는데 진짜 그거면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40, 50대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나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솔직히 사는 게 먼저잖아요. 반대로 예술이 먼저인 분들은 실제로 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고민 끝에 저는 가늘고 길게 꾸준히 버티는 것을 목표로 생계를 위한 외주를 받으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투트랙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길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생계에 함몰되어 붓을 꺾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갤러리의 전속작가가 되었다거나 교수로 임용되었거나 스폰서가 있으신 작가님들이 제일 부럽지요. 저도 전업으로 작업하기를 항상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작업을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쓴소리를 해볼까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어느 전공이든 사회생활을 하면 불공평함, 부조리함에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세뇌당한 일렬로 석차를 매기는 직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병렬로 사고를 전환하면 조금 낫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1등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울분은 좀 가시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나의 개성, 유일함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불공평한 세상에 불만이 많다면 불평은 멈추고 인식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천재적인 재능은 없지만 나름 인정받으며 작업을 지속하는 사람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